그러니까 임의 수사를 할 때 임의 수사에 협조를 하세요. 안 그러면은 강제 수사로 전환이 될 수가 있고요. 강제 수사로 전환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도주 우려는 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호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몇 월 며칠에 오라고 하는데 꼭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릴게요. 일단은 무조건 가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수사에는 강제수사와 임의수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불러서 물어보는 거는 임의수사예요. 임의수사는 수사 대상에 협조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날 안 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다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가 강제수사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강제수사라 하면 이제 체포나 구속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적극 협조라는 것이 무조건 경찰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적극 협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물론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이제 조사 일정도 조율해 줄 거고 혐의에 관한 것도 정리를 해줄 거고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변호사가 없다 했을 때는 굳이 수사 일정을 조율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 일정을 조율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방어 전략을 짜고 변호사가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하기 위해서 수사 일정을 조율하는 거지, 그리고 변호사가 입회할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수사 일정을 조절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특별한 방어 전략 없이 들어갈 거다 하면은 수사 일정을 굳이 조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고소장을 이제 받아보는 목적으로 수사 일정을 조절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수사 일정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게 좋나요? 라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1주 내지 2주 정도를 조절을 해요. 한 일주일 안에 조정하면 뭐 경찰도 뭐 좋아할 거고, 2주 정도 안에 하면은 이제 경찰이 그때부터 조금 싫어하거나 압박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3주, 4주 해도 됩니다. 뭐 2달 후에 해도 돼요. 다 상관없어요. 그거는 임의수사니까 다 상관이 없는데,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일이 밀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겠죠. 게다가 사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사건을 이제 지금 봐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피고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이 왜 내 사건 조사 안 되냐라고 이제 또 압박을 하기 때문에 경찰도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1주 이상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압박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뭐 2주 이상 넘어가면 더 큰 압박을 할 거고, 물론 이렇게 피의자를 경찰이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본인들의 일을 수월성을 위해서 좀 압박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 압박을 이겨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한다면 뭐 그런 압박을 받으실 필요는 크게 없겠죠. 근데 만약에 범죄가 무겁다, 아니면은 이 관련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사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그러면은 경찰은 더 크게 압박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점도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방어에 최소한 만큼은 행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만큼의 시간은 이제 하면서 되도록 경찰에 협조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도저히 평일에 시간이 안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많은 경찰들이 야간 당직을 하거나 주말 당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한 9시 정도까지는 늦게라도 조사를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주말에도 조사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 요일적인 부분들은 그런 걸 배려해주는 경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짜를 어느 정도 조율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갖고 트집 잡는 경찰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일주일 정도 차이라면은. 그런 경찰이 있으면 정말 그거는 그렇게 신고하시고요. 예, 요즘 그런 경찰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범죄가 중하면 이제 압박을 많이 하겠죠. 도망갈지도 모르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예. 보통 한 번 정도 미루는 건 괜찮고요. 그리고 미룰 때는 왜 미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미루셔야 돼요. 내가 고소장을 입수하기 위해서 미루는 건지, 아니면은 법률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미루는 건지 확실히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그 미루는 기간을 조율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소장을 입수하기 위해서 미루는 거다, 그러면 한 10일 정도 미루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미루는 거다, 그러면은 그냥 변호사가 연락할 거다 라고 하고 변호사가 2, 3일 안에 연락에 가게끔 해줘야 돼요. 왜냐면 변호사 선임하는데 그렇게 2, 3일 넘는 시간이 걸리면 경찰도 사실 기다리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미루는 거면은 뭐 일주일이나 뭐 2주 정도 뒤로 미룰 수 있으면 미뤄놓으면 좋은데, 변호사랑 또 상의하다 보면 변호사가 그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하실 거면 그냥 미정으로 둔 상태에서 변호사가 전화 드릴 거다, 2, 3일 안에 전화 드리도록 하겠다, 만약에 변호사 선임 못하면 내가 그 안에 전화 드리고 조사 일정을 빨리 잡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조사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은 조사 일정 조율이라든가 이런 건 어차피 다 변호사가 다 해줄 거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예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변호사 선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걸 미루신다면은 그걸 내가 왜 미루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미루시면 됩니다. 보통 그 고소장 입수 및 검토하는데 뭐 1주, 2주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준비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 일정 조율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이 조사 일정을 미룰 수 있는데 이거를 한
두 번, 세 번 미루게 되면은 체포영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계속 안 나가면은 그것도 체포영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수사를 할 때 이미 수사에 협조를 하세요. 안 그러면은 강제 수사로 전환이 될 수가 있고요. 강제 수사로 전환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도주 우려는 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도주 우려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고, 또한 석방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 같지만 약간 실무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그걸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뭐하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이, 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오라고 하는 거 외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려면 변호사랑 상의하셔서 변호사가 이제 수사관에서 연락을 해보면 금방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조사를 받으실 때는 변호사를 동행해서 가시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내가 비용 때문에 그런 게 어렵다 하시면은 상담이라도, 조사받기 전에 상담이라도 받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료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상담료는 보통 한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여기까지 수사 일정 조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